한꺼번에 몰아치는 갱년기 시작은 꽤 혹독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게 했던 증상은 소화 문제였죠. 심하게 체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증상은 심한 목감기부터 시작되었어요. 목이 심하게 부었는데 가라앉지 않아 항생제를 2배로 썼고, 저는 도움될까 싶어 진한 생강차를 뜨겁게 자주 많이 마셨죠. 목감기가 나아가면서 바로 심하게 체한 증상이 생겼고요. 이상하게 아침에 처음 물을 마실 때 돌덩이가 있는 듯하게 물이 힘겹게 내려가며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전 없던 커다란 트름이 아무 때나 나왔죠. 소화제를 먹어도 음식을 조심해도 그대로라 제대로 겁을 먹었었죠. 결국 내시경을 했고 결과는 너무나 간단하게도 약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화를 도와줄 갱년기 요리. 오늘은 배추 요리를 준비해봤어요. 청국장 가루를 넣은 저염 쌈장과 배추찜, 그리고 돼지고기 배추 파스타입니다. 제가 아프게 된 계기와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 위산 보호제, 소화제, 장 연동제 등등 한 달치씩 약을 받아와 복용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질 위축증과 발 지방팻 위축증, 족저근막염에 허리 요추 협착까지 몇 군데의 병원을 동시에 다녀야 했죠. 한 끼에 먹어야 하는 약에 배부를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유독 심하게 체한 증상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건 했는데도 말이죠. 약만 계속 먹었다면 아마 저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정보를 찾았죠. 약보다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에 맞는 건 당연 아니겠죠. 저에게 잘 맞았을 뿐입니다. 제가 위산 역류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병원에서는 제 증상과 상관없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해서 약이 나왔고요. 차도가 없다 해도 비슷한 약이 계속해서 한 달치씩 처방되었죠. 아무리 제 증상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AI부터 유튜브 등등 다 뒤져보다가 위산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하나 싶어 관련 정보를 찾다가 발견한 가벼운 운동 이야기. 약이 거의 듣지 않았던 저는 이거라도 해보자 싶었죠. 다양한 갱년기 증상이 몰려왔던 시기라 힘들어지지 않도록 가벼운 실내 사이클과 가벼운 제자리 걷기. 점점 속이 풀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속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위장간 운동까지 관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위 배출 속도도 느려지고요. 위가 잘 늘어나고 더 예민해진다고 해요. 여기에 변비까지 더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막힌 느낌인데다가 고용량 항생제와 뜨거운 생강차까지 위 점막에 무리가 왔을 거고요. 굳은 소화기관을 움직이기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 거죠. 제가 찾은 방법이라 한다면 너무 소소하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예상외로 꽤나 불편함과 통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료부터 먼저 받고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수월한 상담이 원활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 저처럼 엉뚱한 약을 먹으며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몸이 아픈 당사자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싶어요. 특히나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폐경기 이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소화기관은 위장 연동제를 먹을 게 아니라 가볍게 자주 움직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생전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만 한 제가 아파 보니 이건 운동하지 않고는 이제 살 수가 없구나를 뼈저리게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갱년기를 앓고 있는 동지 여러분, 아파본 분들이 말합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라고요. 너무 웃기지만 진짜예요. 제 친구는 몇백만 원을 들여 개인 PT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죠. 이왕이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약도 좋고 영양제도 좋고 건강한 식단도 필요하지만 다시 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니 관리하면서 사는 날까지 살려면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매일이 눈보라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같았는데 그래도 결국엔 무언가 자라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고 잘라냈던 쪽파가 다시 자라고 여름만 되면 녹아 없어지던 제주 수선화도 한겨울에 파릇파릇 향긋한 꽃을 피우는데 어찌나 신기한지요. 꼬박꼬박이라고까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잊지 않고 챙기는 식후 운동. 식사 후 40분쯤 후에 실내 사이클이나 제자리 걷기를 약 20에서 30분간 해줍니다. 아픈 발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실내에서도 아치를 보호해줄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식후 3시간은 절대 눕지 말라기에 잠들 때까지 눕지 않죠. 너무 피곤해서 잠시 낮잠이 필요하다면 소파에 앉아서 잠깐씩 자곤 했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낫다 하니 최대한 왼편으로 잠들고 있죠. 또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워낙 안 먹는 성격 탓에 1시간마다 알람을 해놓고 식사 시간은 피해가며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요. 이젠 병원 역류성 식도염 약은 전혀 먹지 않고 있지만 방심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면 여전히 그 불편했던 증상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끊임없는 관리만이 우리의 소화를 살리는 길이더군요. 여전히 귀찮지만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의 소화, 모든 증상이 그렇겠지만 원인을 잘 찾아야 했어요. 오늘도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내 몸을 잘 들여다보며 방법을 찾아보자고요.